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좋았으면 괜찮을 건데요. 오늘 또 내일 휴일을 앞두고 시장이 좀 밀려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좀 밀렸는데요. 수급이 조금 많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좀 짓눌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SK 하이닉스의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의 저점 테스트 6만 원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오늘 또 밀렸다 땡겨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6만 원 밑에 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현물의 매도세가 좀 세졌죠. 근데 선물은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수대로 얘기하면 2550이 이제 1차 지지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좀 깨진다 그러면 2500까지 내려가는데요. 뭐 2500선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하는 타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좋은 자리고요. 추세 자체가 깨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관망하고 타점을 잘 잡는 싸게 살 수 있는 한국 주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간 선물도 나쁘게 흘러가진 않고요. 어제 중동의 리스크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장이 많이 휘청거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은 견고하게 견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들어보면 외국의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좀 강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타이밍만 잡는다면 4분기에는 우리 시장은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우리한테는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저번에도 반대를 말씀드렸겠지만 박스권 하단은 2,500포인트, 상단은 2,700포인트, 중간은 2,600이거든요. 2,600 밑에 2,500포인트는 매수 권역이고요. 2,700은 매도 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될 업종을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동안 소외됐던 배터리 쪽에 오늘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 세타는 10월 달에 조금 조정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타점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삼성전자를 어느 가격에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 매수 포인트의 자리이기 때문에 6만 원 밑에 나온다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외국인 매도세가 되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견인했었죠. 4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세가 많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10월 달에는요. 3분기 때 그동안 1, 2분기 때 많이 샀던 비중을 조금 축소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근본적인 스탠스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까지는 매수가 들어오고 현재는 한 14조 정도 매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비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시장을 조정 줄 때는 조정을 즐길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보 놀링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종목들이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만 시장만 조정이 들어오면 위축돼 있어서 주식을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많이 괴롭고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의 원리를 좀 안다면 좀 쉽게 시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상담 시간에 스터디 상담을 진행하니까요. 항상 제 상담 시간에는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제가 원리와 전략을 짜는 것들을 이해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잘 받아들여셔서 잘 적용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26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멘토님 영광입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저는 한원 시스템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4,980원에 30%입니다. 이게 자동차 쪽 부품단들이 많이 속을 썩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품단들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봐야 돼요. 완성차들도 이제 4월 달에 이제 4분기라고 그러죠. 4분기에는 힘을 좀 못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단들도 이게 선별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품단들도 이제 전기차가 커지면서 부품단들 자체가 이 사이클 자체가 수주 모멘텀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좋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단들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이요. 그래서 30%까지 사시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물 탔죠. 저점인가 싶어서. 네, 계속 이거 우리가 이제 단가를 낮춘다고 할 때는 이 선들 있죠.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기업이라는 거는 이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미리 선반영이 돼요. 안 좋다 그러면 먼저 반영이 되고요. 좋았다라고 하면 먼저 사이클이 반영돼요. 그래서 좋았었기 때문에 2021년에 강하게 2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좋은 시절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운 네. 사이클이 나와요. 다운 사이클이 나와서 이제 주가를 누르면요. 여기서부터는 전보다 더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좀 안 되면 이제 주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내려요. 이게 이제 다운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가를 이제 단가를 낮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럴 때는 네. 절대 여기서는 단가를 낮추지 말아야 되는 자릿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구분할 수도 없고 네네. 그냥 가격이 싸면 여기가 싼 거라라고 생각해서 느낌으로 매수하실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식 매수할 때는 한번 잘 봐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여기 선들이 네. 어때요? 전깃줄이 많이 내 머리 위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 여기서 부딪혀요? 부딪히지 않을까요? 부딪히죠. 네, 부딪힙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건 우리가 배열을 봤을 때 조정 중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이제 네.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 시청자님은 이거를 좀 싸다고 무조건 사서 계속 물타기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종목을 살 때는 항상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때 선들이 머리에 없을 때 여기도 보면 네네. 선들이 머리에 없을 때 있죠. 여기 보면 선들이 머리가 없잖아요. 여기 구간 그죠? 여기는 예. 선들이 머리가 다 있죠. 그렇기 다음에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열을 얘기할 때 정배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이 들어오면 그때 매수해야지 아니면 떨어지는 전기선에서 우리 매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없다.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우리 기억을 하고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신 가격까지는 홀딩에다가 돼도 돼요. 오늘 시장 대비 좀 밀린 건데 밀린 네. 거는 뭐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바닥 라인에서 거래가 터져서 밀렸다는 거는 악성 매물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바닥 라인에서 네. 쇼티지 한 번 세게 나올 거냐? 그다음에 거래가 터져서 물량이 나온 거냐? 이게 이제 바닥 라인에서 물량 나온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오늘 뭐 뉴스가 있었나 네. 이걸 좀 체크해봐야 될 건데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바닥 라인에서 한 번 더 거래가 터져서 밀려 내려온 거는 거기가 저점이 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5,000원까지 판다 생각해도 거기 나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전선이 네. 많은 거 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홍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제주 반도체요. 매수가 비중은요? 18,000원은 5%거든요. 좀 밀렸네요, 그죠? 많이 밀렸죠. 조금 밀린 거예요. 다른 종목보다 덜 밀린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매수가가 높지 않아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덜 밀렸어요. 다른 종목들은 거의 뭐 고점 대비 한 60%, 70%면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사이클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가 올라갔냐, 떨어졌냐, 고점 찍고 얼만큼 밀렸냐, 이 두 가지 사이클을 보거든요. 첫 번째 사이클은 이 가격이 고점 찍고 얼마 떨어졌냐, 이게 보는 거예요. 가격 위치로 볼 때. 이 종목은 38,00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점을 잡을 때는 거의 한 40에서 60%까지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15,000원에서 13,000원, 14,000원 라인, 저점 라인 확률이 많이 있어요. 더 빠지지 않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간이 얼마나 빠졌냐? 거의 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사이클을 돌거든요. 이 고점이 어디냐면 3만 원대 잡아도 4월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10월달 6개월 지난 자리잖아요. 그럼 이번에 10월달에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종이라 그래요.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조종이 좋았던 거는 그 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환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 올라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4분기에 움직여요.
제주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고요. 동진 세미캔, ISC, 뭐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에 OLED 이쪽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사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이거 네. 지금 추매를 해도 되는 건지 얼마 5%밖에 없으니까. 네,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사면 돼요. 이 4분기까지 12월 예, 때까지 끌고 끌고 갈 간다 수는 그러면 있어요. 여기가 네. 이제 저항대라 그래요. 18,000원까지 우리가 들고 와도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네. 더 사서 끌고 가면 돼요. 가격은 아, 그러면 네네. 조금 5% 좀 더 살까요? 더 사도 돼요. 아, 예. 그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반도체 소부장들은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이 수급 주체라 그래요. 수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해요. 뭐 지금 시세가 떨어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식은 특히 이런 시가총액이 뭐 5천억 밑에 있는 종목들은 뭐 몇 프로 빠졌어요, 뭐 10% 빠졌어요, 20% 빠졌어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10%, 20% 빠진 게 중요한 게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 시가총 조그만 거는 근데 거래가 딱 잡혀 있고요. 거래가 네. 없던데. 네, 맞아요. 이거 매집이라 그래요. 매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가기에는 수급을 많이 봐요. 수급은 뭐냐면, 요 기관 수급 있죠. 요 최근에 기관이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걸 못 봐요. 못 보시구나.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 종목은 기관이 무조건 사줘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점 라인에서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13,000원부터 시작해 11,000원부터 매집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4분기에 땡기겠다. 나는 주가를 더 한번 레벨업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맞춰서 하면 돼요.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아마 여기 이 가격에서 매수를 추가 매수해서 2만 원까지 가져간다 생각하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 그럼 추가해도 되겠네요. 추가하셔도 돼요. 예. 저라면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이마트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61,400원에 20% 있습니다. 좀 밀렸네요. 그죠? 최근에 사셨어요? 예. 예. 참 힘들죠. 이마트. 쉽진 않죠. 예. 왜 힘들까요? 올라갈만 하면은 떨어지고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그거 왜 그럴까요? 계속 그러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업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통업종은 뭐냐,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를 해야 예.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의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죠? 마트도 잘 가고 여행도 가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렸을 때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그 금리에 대한 이 씀씀이를 줄여요. 그게 소비랑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예. 무슨 관련? 소비 관련주예요. 지금 밖에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왜 그러면 소비가 위축돼서 그래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자영업자들 분들이 영업하시는데 좀 편할 건데요. 최근에 우리 클라이언트, 우리 소비를 우리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줄이고 경기는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종은 금리가 강하게 내려가거나 소비가 증작이 되거나 이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좀 중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멀리 봐야 돼요. 단기로 보기에는 시장에 대한 위축이 있고 소비에 대한 위축이 있고 멀리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야. 예, 거기까지 좀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간다라고 하면 좀 가격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가 막 단기 매매, 한 달, 두 달, 하루 막 이틀, 막 일주일, 막 한 달 이렇게 들고 와서 지금은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변동성이 되게 세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낼 확률이 적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세다는 거는 장중 변동성, 그 다음에 눌림이 되겠어요. 이게 대형주든 소형주든 상관없이 이 변동성이 되게 확대되는 구간의 시장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고 가는 게 좋아요. 그 시간은 목표가를 7만 원 잡고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이 빨리 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근데 시간이 더디다. 그래도 7만 원 오면 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가격을 정해놓고 시간을 우리가 주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격을 주고 시간을 우리가 요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근데 좀 길게 예,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떨어져도 네, 감사합니다. 떨어져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10%예요. 209,000원. 네. 제가 이거 아모레퍼시픽 얘기하면서 이거 실적 발표나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들은 변동성이 되게 세서 제가 이거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여기 딱 중간값이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 주식을 볼 때 위치를 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1차 상승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2차 상승이 있어요. 그다음에 3차 상승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소모이 돼요. 그래서 이 얼리트 파동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1파, 2파, 3파하고 하락 3파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락 3파에 도달이 되면 거기가 이제 저점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우리가 볼 때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일단 대형주의 위치는 내가 사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가격이 어떠냐는 먼저 보고 업종을 파악하는 거예요. 화장품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중간중간 변동성이 많이 있어요.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실적 발표가 안 좋다 그러면 급락이 나와요. 이 종목의 특징상. 근데 우리가 볼 때 내가 지금 20만 9천 원에 사줬어요? 오래됐죠. 그죠? 네. 맞죠? 3년 정도 됐어요. 이게 매수가 왔었는데 왜 안 파셨어요? 한번 왔었죠. 언저리까지. 거의 다 왔는데 네네. 조금 기다리다가요. 그냥 났구나. 그죠? 근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겠죠? 네네. 그럼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네네.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가격은 어디냐면요.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중간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 봐야 돼. 이제 여기가 이제 1차 고점이라 그래요. 여기 고점,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이라 그러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이 고점과 저점이 중간값까지 반등을 줘요. 이게 이제 1차 반등이에요. 여기는 딱 그려봐요. 여기가 어디야? 딱 중간이죠? 요 라인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중간이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우리가 1차 반등이라 그래요. 아까 1차, 2차, 3차라 그랬죠. 여기 1차 반등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고가와 이 저가의 중간가까지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고점과 저점이 중간가까지 무조건 반등을 줘서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게 이제 N자라 그러는데요. 올라갈 때는 이제 1차 반등이 끝난 상태에서 눌림을 줘요.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는 업황을 봐요. 화장품 관련주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그동안 좋았냐 안 좋았냐.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낫고요. 그럼 어디서 살냐라고 했을 때 또 여기에요.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어디 잡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이번엔 여기 중간값 이렇게 딱 그려요. 그럼 여기가 이제 또 밑에까지 나오는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과 저 공간의 중간값까지 떨어져요. 거기가 이제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 라인까지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격을 본다면 13만 원 초반 이 라인에 오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갭맥으로 올라가거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잡고요. 16,000원 넘어간다. 그때 꼭 한번 원이요? 네, 16만 원. 16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셨어요? 원전 관련주?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예. 되세요? 18,000. 18,000원 주, 전화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매수가 다시 한 번만요. 18,000에 30. 18,000원에 30% 사셨구나. 네. 예,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단기 매매하기는 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채권 관련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SMR, 이쪽에 또 내용이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주로 갖고 계신 분 되게 많이 있는데 왜 자꾸 못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우리가 주가를 평가하기는 조금 원전의 퍼포먼스는 좀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원전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주면 이런 민간 기업들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되게 버거워요.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이 정부 쪽에서 어떻게 정책을 해서 밀어붙여주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원전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밀린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주가 지금 30% 비중이네요. 네, 약간 밀릴 수 있어요. 16,000원 밀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3번 테스트한 거예요. 여기 뭐 이 가격을 한번 테스트했고요.
요 한 번 테스트했죠? 한 번 더 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쭉 끌어올리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뭐를 만들었냐?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박스권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데요. 한 번 더 밀리면 좀 더 여유 되시면 추가 매수 하셔서요. 2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수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화이팽요. 아, 자동차 부품단들은 네. 좀 안 좋아요. 매번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부품 단들인데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00원에 20%예. 아, 10,000원 20% 사셨어요? 아, 이게 최근에 올해 사셨죠? 아니, 작년에요. 네, 작년에 사셨어요? 이거 좀 올라갔는지, 네. 거긴 났는데, 수익이 났는데 더 간락해갖고 나눴지만, 이렇게. 네, 그러셨구나. 더 밀렸죠? 네. 이게 부품단들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올해 사이클은 올해는 강하게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 내년 상반기나 돼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사이클이고요. 이게 역의 사이클이라 그래요. 아마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이 전기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단들이 많이 이제 예전 같지 않게 실적들이 많이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단들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라든지 뭐 이런 이 부품사들에 들어가는 부품 양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관련 기업들은 사이즈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다음 연도에 아마 역사이클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잘 팔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들고 가시고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좀 지금은 손해보고 나올 자리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준다면 요 9,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팔고 나온다 생각하고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거기에도 안 되겠어. 단가 좀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이 성우하이텍만 종목이 떨어져서 이 종목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눈을 살짝 돌리면 싸고 좋은 주식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만 우리가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까? 저 같으면 그 돈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살 것 같아요. 이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준다고 해도 바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나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라는 시그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시그널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열을 보고 그다음에 거래를 보고 스곱을 보거든요. 이 3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했던 게 박자가 하나라도 맞으면 이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역박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기보다는 그 상황에 이 자금을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올라간다고 단가 낮아서 기다리지 말고 시간 뺏기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략을 무슨 한번 종목 짜보세요. 사면 되겠습니까? 네? 무슨 종목 사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봐요. 삼성전자의 가격이 6만 원 밑에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소형주라든지 이런 조그만 종목은 우리가 매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 1등 주식이 많이 빠졌다. 그럼 그거 사놓고 시간을 주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도 고점 대비 50%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6만 원 밑에 내려온다? 그럼 추가 매수거나 지금 뭐 타점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토요일은 송도에서 있고요. 일요일은 온라인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토요일 날 송도에서 강연 오랜만에 하죠.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4분기가 제가 보는 개인적 견해는 4분기 우리 개인 투자자가 1, 2, 3분기보다 그래도 4분기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잡을 거니까요. 안내 잘 보시고 시간 잘 보시고요.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보고 나타났습니다. 자, 첫 거래일에 좀 시장이 밀려서 많이 답답하시고 좀 지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2,500포인트짜리의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2주차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밑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1차 지지 라인은 2,550포인트예요. 살짝 밀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낙폭이 컸던 반도체 위쪽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도 그쪽 포인트를 잡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매수가 비중은요? 33,500원에 20%요. 아, 그래 좀 높게 사셨네요. 좀 오래되셨나 봐요. 33,500원이세요? 좀 오래 안 된대요. 33,500원이세요, 매수가가? 예, 예. 아, 비중은 20%고요. 제가 잔맛 들었어요. 네. 43,000원으로 들었거든요. 33,000원. 이게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이슈가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멘텀과 그다음에 이제 업종의 섹터의 힘을 우리가 보고 이 업종이 이제 주도주가 됩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 4분기 때는 제약 바이오가 좀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 시점에서 지금 본다면 이 주식은 좀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수익을 좀 챙기는 거 어떠세요?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보거든요. 뭐 이게 이제 업황 보고 그다음에 그 수급 보고 그다음 위치를 봐요. 근데 이 자리는 중요한 게 이제 4만 원짜리거든요. 4만 원짜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위에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도 4만 5천 원짜리고요. 그다음에 이 4만 원짜리를 못 넘는다 그러면 또 밀려요. 저 밑에까지 가서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4분기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첫 신호탄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휘청거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도주의 섹터였던 게 이제 처지게 되면 주도주가 또 떨어지면 주도했던 종목이 떨어지면 이제 약간의 조정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4분기에 좀 더 조금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수익을 챙겨와야 될 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4만 원 정도 오시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 어떨까요? 좀 힘든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 그럴 것 같아. 제 머리도 한 4만 원대 내려오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매물이라 그래요. 그 자리는 눈물이 섞인 자리 가격대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보는 건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예, 주가를 볼 때는 이제 가로 차트라고 봐서 이게 이제 사람이 심리가 가장 많이 두꺼울 때가 이 공공 단위가 많이 있을 때 있잖아요. 뭐 4만 원, 4만 5천 원, 3만 5천 원, 그다음에 만 원, 막 이 자리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나 유통업체들은 가격이 이제 만 원, 2만 원짜리가 안 팔리면 그 가격 밑으로 바로 팔아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안 팔린다? 그러면 9,900원에 팔면 사람들이 사요. 이게 싸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매물이 심리 저항 때예요. 그게 이제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면 오히려 더 갈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못 넘어간다 그러면 또 밑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겨오는 거 어떨까?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려요. 그거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브리기텍 네. 1,790원에 20%예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2년 됐는데. 네, 이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음성 뭐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테마주인데, 예.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네네. 최근에 뭐 네. K뱅크 네. 상장 이슈가 네. 있어가지고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네네. 혹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보는 게 시가총액을 봐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이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멘텀 가지고 재료 가지고 움직여요. 재료가 네. 움직일 때는 이 그동안 탄력도를 봐요. 탄력이 얼마나 세게 움직였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이 얼마큼 돼 있냐 이렇게 보고 몇 년 동안 빠졌냐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 보면 머리를 들었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의 움직임을 잘 보면 돼요. 조만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대를 좀 높게 사셔가지고 네. 예, 가격대가 딱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제 매물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10,000원이요? 네, 거기가 이제 매물대라 그래요. 그래서 일자 목표가는 10,000원이 보고 10,000원을 넘어가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볼 때, 예,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마디라고 하거든요. 이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후에 움직일까라는 것들은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이제 마디를 측정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움직이는 폭을 보면 거의 요 라인 하나 있고요. 요 하나 있죠? 요 안에 있고, 네. 그다음에 요 안에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어느 분기적으로 움직이냐면 거의 다 5개월 주기로 얘가 주가가 급등을 해요. 여기 보면 여기, 그다음 여기 6월달 4, 5개월간에 또 여기 한번 또 급등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우리가 보고서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쪽 마디의 구간, 그다음에 이쪽 마디의 구간, 그다음에 거래, 그다음에 내용.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고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조만간에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10,000원에 좀 비중을 축소를 할까요? 네, 이거는 그 10,000원이 내가 온다 해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게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이제 급락 나와요. 여기 보면 이 급락 나오죠. 여기 보면 막 장중에 18% 갔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들어 올렸다가 마이너스 10%, 12% 막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 종목은 20, 30%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고 타이밍을 잘 맞지 않으면 또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하게 올라오면 요 라인에 판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잘 파시기 바래요. 알겠죠? 걸어놔야 되겠네요. 네? 걸어놔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시는 분이나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못 보는 분들은 무조건 걸어놔야 돼요. 10,000원에 딱 걸어놓으세요. 8개월 전에도 네. 10,000원 근처 왔는데 그때 네. 놓쳤어요. 1,530원에.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매매할 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호가로요. 예. 내가 시세가 낮다 그러면 그때 그냥 바로 밑으로 팔아버려요. 걸지 마세요. 이 뭐 10원, 20원 더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네. 이렇게 마음고생해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요. 팔 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원칙이 걸어놓는 매매 아니고 그냥 시장가로 때려버려야 돼요. 누가 먼저 빨리 네. 파느냐. 이게 더 네, 중요한 네, 거기 네, 때문에 이게 스피드라 그래요. 그래서 막 예. 5원, 10원 조금만 더 올라와라 하다가 내 가격 안 팔리고 밑으로 그냥 몇 달 동안 가격이 50%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앞으로 때는 보고 있다가 그냥 바로 팔으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알겠죠? 조만간에 움직여요. 조만간에요? 예,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니뱅크가 언제쯤 상장 예정이에요? 그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한 10월 달에 돌지 않았었어요? 그 한번 우리 일정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 10월 달 같아요. 9월 달에 한번 나왔었어요. 네, 네. 예정. 10월 달 정도에 대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한번 일정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일정을 아직 체크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네. 뉴스를 찾아서 그 일정이 언제 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갖고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하이넥스 매수가 비중은요? 23,400원에 30%요. 아,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안 사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셨지? 사실은요, 네, 21,700원에 또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좀 27,000원에 못 팔아갖고, 네. 그 빠지길래 어차피 또 27,000원 가겠지 하고 좀 샀죠. 아, 그러셨어요? 추가로 더 사서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좀 네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 이제 우리가 보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DMO,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삼성 네네. 바이오직스, 뭐 셀트리온, 바이넥스, 네. ST팜 이쪽이 이제 테마로 엮여서 네. 좀 강하게 네. 움직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 베이스는 있는 건 아니고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던 네. 종목이라 네.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올라간 이유인 거예요. 바닥에서 얼마큼 올라왔냐? 많은 이런 상승을 보여줬죠. 바닥이 뭐 5,0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여기 보면 지금 2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60% 정도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죠. 강하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있지 말아야 될까요? 있으면 안 되겠죠. 매도 물량들이. 이게 잠겨 있다 그래요. 그 가격이 어디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눈물을 흘리고 지금 한 3, 4년 기다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가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팔까요? 팔지 않을까요? 팔려고 하죠. 그 물량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죠? 물량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 이 호재가 정말 큰 호재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 회사의 실적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뭐 다신 뭐 임상에 대한 결과가 진짜 좋게 나오거나 뭐 파이프라인이 되게 좋아서 아니면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밀려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다운 자리예요. 그러면 이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냐 없냐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사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 난 것부터 좀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이 사이클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똑같잖아요. 여기도 한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그다음에 여기 올랐다가 또 밀렸고. 그럼 이 사이클이 역사이클이 걸리면 정말 많이 고통을 주잖아요. 이 종목 특징이 그죠? 이렇게 봐봐요. 네네. 이 사이클이 이게 사이클 한번 잘못 걸리면 시간과 이 손실이 엄청 커요. 이 종목은. 그랬다 다시 네. 이 자리를 갖다 놨거든요. 그럼 갖다 놨으면 여기서 욕심 부리기보다는 종목을 좀 줄이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4분기에는 좀 밀릴 확률이 좀 많아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1월 달에 제가 상담한 내용들이 다 TV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한 사이클은 강하게 움직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 들고 가다. 이게 이제 6월, 7월, 8월, 9월 달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4분기에 밀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이클이 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역사이클이 들어올 수 있어요. 4분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수익을 좀 난 거는 팔고요.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자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면 네. 우리가 수익을 챙겨서 지켜보는 전략이 맞아요.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사더라도 올라온 종목보다는 올라오는 종목들을 사는 게 나아요. 밑에 있는 애. 그 멘토님, 네. 어떤 거? 네네. 기관하고 외국인 네네. 그 일일 매수 매도량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은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끌고 가다가 아, 그러셨구나. 27,000원을 못 팔아갖고서 약 올라갖고 좀 더 산 거죠. 주식시장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겸손하다고 했거든요. 요즘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익을 줄 때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들하고 싸울 이유는 없고 그들이 샀다고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바로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을 믿는 게 보다는 내 자신을 믿으면서 트레이딩을 해야지 그들이 샀기 때문에 밀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무섭게 떨어지지 않아요? 네네. 삼성전자 무섭게 떨어지죠. 얘들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상반기 내내 샀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팔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8만 원에서 막 급락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믿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와 두 번째는 얘들은 이제 지분율이 있어요. 지분이 예전부터 사왔던 지분율이 단가가 되게 얕게 있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산다는 건 자기를 팔기 위해서 자기가 사줘야 우리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개인들 타고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삼성전자가요. 외국인들이 상반기 내내 막 끌어올렸는데 개인 투자가 시큰둥했거든요. 8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개인이 안 봤어요. 근데 이번 떨어지면서 물량 받잖아요. 그만큼 개인들이 스마트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뭐 업황에 대한 부진함보다는 자기들 물린 물량에 대한 손절 물량이라 그래요. 포트를 너무 많이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잘 참고해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대봉의 LS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에 23,300원이요. 이런 종목을 하고 싶으세요?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FDA 신청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샀거든요. 당뇨 비만 쪽으로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비만 치료제 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높아요, 높지 않아요? 그때는 약간 높은 것 같았어요.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 지금 TV 보세요. 네네. 이 주가가 8,000원부터 25,0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 가격 8,000원, 예. 그다음에 15,000원, 그다음에 여기 2만원, 25,000원. 우리 선생님 사신 가격이 어디예요? 높아요, 높지 않으세요? 높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높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위에서 떨어진 걸 보셔가지고 높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높은 줄 알고 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네. 그 며칠 사이에 한 20일 됐는데 네. 며칠 전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팔까 말까 하다가 아, 네. 한 2%쯤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한 7% 정리를 했어요. 네, 이거 더 밀릴 것 같은데 밑으로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하려는데 지금 이제 남은 게 한 15%가 되는데 네네. 그거 빨리 팔아야 되겠군요, 그러면. 네네, 이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윗분산이라 그래요. 주가가 이제 네. 분산이라 그래요. 분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물량 어느 정도가 덜어내는 걸 이제 분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서 네. 분산,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는 게 있고요. 위에서 분산시키면서 거래를 죽이면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네. 윗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량을 줄이면서 횡보하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래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위에서 거래가 없었는데 그럼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에서 분산시킨 거기 때문에 그 옆으로 이제 횡보했다는 거래요.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꺾여갖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위에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이 아니라 매도로 봐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횡보하면 거래가 잡혀 있고 거래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밑으로 많이 밀려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 이제 깨졌다 그래요. 위에서 분산을 일으키고 나왔어요.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꺾어 올라가는 거 밑으로 더 밀려버려요. 이 라인처럼. 한 4, 5일 전부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러지 않아도. 이게 좀 한번 훅 밀려요. 이제 이렇게 좀 빠지다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7% 정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딴 종목을 사고요. 지금 그게 이제 16% 정도 남은 거예요. 아, 그게. 그러셨구나. 이거 반등시 종목을 빨리 교체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종목을, 이제 네. 내일 모레 빨리 이제 아침 즉시 팔아야지 안 되겠군요. 혹시 시간에 이렇게 보셨어요? 시간에 단일가 네네. 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시간에는 어떻게 끝났어요? 이 종목은? 그래가지고 쭉 빠지면서 이제 끝났죠. 네, 오늘 또 이제 시간에도 1.2% 정도 빠져서 끝났네요. 거래가 네네. 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 예. 4일 전서부터 계속 밀리다 가면서 빠지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오늘 아주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 이거 한 번 더 이게 한 번 더 밑으로 강하게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반드시 종목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니면 못 네, 팔면 네, 밑으로 많이 잘하겠습니다. 빠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미반도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높죠. 16만 5,420원 15%입니다. 제 방송을 보면 이거 안 샀을 건데 제가 눈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사지 말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기관들의 리포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고점에서 리포트를 나와서 이게 18만 원에서 목표가 30만 원 나왔거든요. 이 종목이.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에도 상담에서 이 종목 얘기했거든요. 이제 18만 원에서 목표가를 30만 원 넘으면 개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시청자처럼 이 가격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리포트가 나온다는 것들은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리포트가 우리한테는 좋은 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악재로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오래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면 주가가 높을 때는 리포트가 그 목표가를 상향하는 종목들은 다 떨어져요. 물량을 개인한테 넘기기 위해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인들 뚝뚝 당한 거예요. 그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높게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 템포를 강하게 추세를 만든 종목들은 무조건 고점 대비 50%가 빠져버려요. 못해도 50% 빠졌다가 다시 움직여져요. 근데 지금 가격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지금 가격 좋아요. 그래요? 네, 10만 원대는 우리가 사볼만 한 자리예요. 이게 10만 원 밑에는 우리가 사봐서 끌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사이클이라 해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이 바닥에서 25% 들어와요. 그러니까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져요. 이제 하프 반등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요 라인이 다시 들어왔다 밑으로 빠져요. 그다음에 이제 HBM에 대한 TC 본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직도 이슈가 남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다만 눌림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추세 자체가 꺾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요 10만 원 밑에서의 가격은 우리가 사볼만 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은 나쁜 자리 아니에요. 물타기 하니까.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네네. 여기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온다. 10만 원 깨진다. 그때 좀 사놓고 있어 봐봐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반등은 어디 가냐? 1차 반등은 요 자꾸 대응하면 돼요. 13만 원 라인. 그러니까 여기 10만 원 밑으로 사셔서요. 13만 원 라인까지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 우리가 61선이라 그래요. 61선이 꺾인 종목은 사지 마세요. 61선은 이제 예, 61선은 이렇게 시커멓게 제가 여기 61선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대가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21선 깨지고 61선 깨진 종목은 손보면 안 돼요.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빠질 때 50% 빠지거나 60% 빠진 자리에 타점을 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손해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대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세이브존 INC를 2,400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을 이게 싸요? 사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거 세이브존. 네. 네. 이걸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예. 누가 사라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추천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이런 거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할인점, 백화점이 세이브존이 전국에 매장도 거의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요? 얘들이? 이게 유통사업부 한식고 인적분하는 기업이거든요, 이거. 예. 자산도 많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네. 같이 주고 앞으로 뭐 전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사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친하신 분이세요? 계속 이거?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이거 사시라고 하는 분이 친한 분이세요? 아니면 예. 지인분이세요? 예. 주식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줄을 사주시가 이거 보면 막 지렁이 같이 움직이죠. 이거 봐봐요. 예. 이 지렁이 아이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냐? 1분마다 체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한번 빵빵 태워 올라와요. 이렇게 막 한번 퉁퉁 네. 태워 올라가요. 이거는 또 올라간 데를 우리가 팔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호가라 예. 그러는데 이게 매수 매도가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체결되는 수량을 한번 봐봐요. 여기 호가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한 주, 7주, 37주, 1000주 막 이러잖아요. 여기 보면 예. 100주, 200주 막 이러잖아요. 이런 종목은 매수 매도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하면 안 돼요. 유통 물량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이 세력들한테 빠져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느닷없이 세게 팍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 무조건 파세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 무조건 팔아야 예. 돼. 이거 막 더 간다고 팔지 말라고 뭐 기사 무조건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알겠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뭐 네네. 기간인가 여기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제가 사지 말라는 이유가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대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샀든 기관이 샀든 수급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거래가 없는 것들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한 번 더 올라오니까 내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이제 상담이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장에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좀 밀린 거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2,500포인트가 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장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제자리 갖다 놓습니다. 자, 선고장 기원하고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